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언제 치느냐, 그 다음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언제 있게 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걸 두고 지금 민주당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조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 이재명의 계산, 이재명의 이 계산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 관련해서 JTBC, 뉴스타파 압수수색을 지금 현재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에 이제 기자들 소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통위나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기존의 언론이라고 하는 뉴스타파나 JTBC, MBC 모두 언론의 보도였다, 이게 오보였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송국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고 주의 경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으로 포장만 했을 뿐이지 가짜 언론이고 가짜 기자고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인 정진상, 그 다음 김만배, 그 다음 신학림, 그 다음 뉴스타파, JTBC, MBC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뉴스가 아니고, 정상적인 뉴스가 아니고 대선 공작을 하기로 완전히 기획을 해서, 사전에 기획을 해서 이걸 완전히 선거 공작을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으로도 가장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건 완전히 언론이 아닌 대선 공작팀에 의해서, 겉으로는 MBC, JTBC, 뉴스타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대선 공작팀의 공작이었다, 선거 공작이었다, 이 차원을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다시 민주당 사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응천에 제가 인터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구속될 경우, 구속되지 않을 경우 4, 5개월 뒤 총선까지를 내다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또 뭐 단식한다고 저렇게 드러누워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언제 치게 될까? 곧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된다. 이재명이 지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표결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정청래를 비롯해서 박범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을 검찰의 아가리에 들이밀 수 없다, 보낼 수 없다, 뭐 이런 참 굉장히 상스러운 이야기까지를 하는데, 그렇게 당당하면 뭐 검찰에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뒤 말도 안 맞는 말로 지금 참 이렇게 상스러운 소리까지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부결로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게 부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게 부결시킬 수 없다라고 되면 이재명이 꺼낼 수 있는 가장 뭐 시간 끌기 카드는 아예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표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달은 20일, 21일, 25일, 18일도 그렇고요. 이렇게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달은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회의 일정은 11월 9일 잡혀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모두 끝나고 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정입니다. 물론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의하면 다음 달에라도 국정감사 중에라도 또 국정감사가 10월 9일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라도 본회의를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박광원 대표도 엄청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최후의 카드로 던지게 될 이 아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민주당 전체의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아마 비명반명이 모두 들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걸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고 국회법의 정신에 맞지 않고 이게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날 이제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가하지를 말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뭐 수박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비명반명인지가 드러납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친명 쪽 또 중도파들이 국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비명반명이 그래도 뭐 국회에 참가하겠다라고 되면 150명만 넘으면 본회의가 이루어집니다. 표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만으로도 이재명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은 있는데 아예 이재명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참가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비명반명도 상당히 곤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11월 9일로 넘기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의 계산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던지는 최후의 카드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이 또 하나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만약 구속될 경우에 그러면 이게 사고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단식해서 들어누워서 최고위를 자신이 주재할 수가 없으면 이것도 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이 단식 때문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청래가 지금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최다 득표자죠. 지난 최고위원 경선에서. 그래서 정청래가 주재를 하고 있고 또 정청래가 다른 뭐 이런 지도부 회의도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에게 주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또 최고위원 회의니까 정청래가 주재를 하는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는 이재명이 거리가 될 때 또는 사고가 될 때는 직무대행이 되고 거리가 되면 거리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돼서 이걸 사고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박광훈이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당헌 당규상. 이래서 지금 이재명이 자신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데 비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임을 합니다. 박광훈이 되는 것이 박광훈이 직무대행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비대위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재명이 생각하는 것은 정청래를 비롯해서 친명 쪽에 누가 맡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이재명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광훈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어제 박광훈에 대해서 뭐 그렇게 벌컥 화도 내고 국방부 장관 그 탄핵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이 구속된 이후에 지금 친명 쪽으로 당권을 넘기는 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감옥에서라도 지금 공천권은 쥐고 있겠다. 지금 이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조홍천이 지금 민주당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서 조홍천이 이재명이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재명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계산해보고 이거 도저히 체포동의안 표결을 민주당 전원이 참가를 시키지 않는 방법도 어렵다. 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가결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마지막에 가결시켜달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그럴 뜻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 지금 조홍천이 또 이야기한 것이 국회법에 따라서 자유의사로 양심에 따라 표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체포동의안 가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걸 당론으로 정하면 비명반명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재명이 단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개파 간 화합이 되고 있다. 당내 화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냥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범계가 검찰의 아가리 이 발언을 한 것은 정말 듣기 굉장히 불편했다. 오글오글 거렸다.
지금 박범계가 뭐 이재명에게 충성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단식을 한다. 누가 찾아오느냐. 지금 명단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지금 뭐 쭉 정리를 하고 단식에 이재명 지지하러 단식장을 찾은 사람, 찾지 않은 사람. 그렇다라고 해서 조홍천은 이렇게 명단까지 작성한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더 가기 싫어서 지금 안 가고 있다. 그 명단 작성에 굴복해서 자신이 가는 것처럼 될 게 그게 지금 자기는 싫어서 일부러 안 가고 있다. 조홍천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야박해서 비명반명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홍천이 검찰이 추석 전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영장을 치고 표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추석 연휴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25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을 압박을 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가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한다면 이번 주 내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18일 국회 본회의에 이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하고 21일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25일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21일 민주당이 표결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이 본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25일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엄청난 국민적인 따가운 여론의 질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런 짓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능하면 이 구속영장 청구를 좀 앞당겨야 한다. 25일은 좀 비워두고 이 본회의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시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신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정청래를 비롯한 이 친명 쪽으로 이 지금 당대표 권한을 넘기는 비대위원장을 넘기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박광원 원내대표입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바로 이재명의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박광원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당장 던질 수 있는 가장 자신이 구속되지 않는 방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부 불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상을 한다면 25일은 남겨두고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검찰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를 하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 이재명은 지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홍천이 보고 있는 이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